한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복당 시나리오가 지금 짜져 있나요? 복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감사로 제명이 됐을 때 친한계 내부에서는 그 논쟁이 좀 있었어요. 즉각적인 가처분을 네. 통한 복당, 또 하나는 무소속 출마를 통한 정치적 복당이죠. 네. 시민의 힘을 통한 복당. 사실 법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복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걸 돌파를 하자. 자, 부산시장 선거와 본의 아니게 엮인 선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격전지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지역구일 수도 있는데, 자,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 한번 살펴볼게요. 북갑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앞서 여론조사와 같은 24일에서 26일 동안 조사 진행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예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33.8%,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7.9%, 무소속 한동훈 후보 40.2%로 나왔어요.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아주 치열한 접전.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판세, 이 여론조사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네, 뭐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이고요. 40%를 또 뚫었잖아요. 네? 40%를 뚫은 조사가 처음에 한번 나왔을 때는 뭐 그 조사가 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40%를 뚫는 조사가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동아일보 조사도 있었지만 하나 더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CBS, KSOY. CBS 아까 예, CBS와 KSOY에서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두 개가 조사가 조금 다른 게 하나는 ARS고 하나는 전화면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면접 ARS 뭐 방법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조사 모두 오늘 나온 이 마지막 조사인 것 같은데 두 조사 모두 공이 한동훈 후보 40%가 넘었고 박민식 후보는 또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보수 유권자들의 자동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 단일화 결집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의 부산 수영구에서 네. 장해찬 9%로 갔던 네. 바로 그 자동 단일화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지금 20% 선이 붕괴됐다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아주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죠. 네. 거기가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게 20% 선이 붕괴돼서 15% 선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선거비 보전이 안 되는 붕괴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도 근접해가는 숫자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크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선거 때까지 이 기조로 잘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는 거죠. 부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랑 실제 뚜껑 열어봤을 때 선거 결과 다른 지역 중에 하나로 조금 그렇습니다. 많이 거론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추세가 쭉 갈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제 부산 북갑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 부산 북갑 지금 유권자 한 12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선거구잖아요. 네. 여기에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다. 진짜 어디 보니까 많아요. 40번 했다? 뭐 이런 얘기 네, 있더라고요. 공표 여론조사도 저렇게 많지만 네. 각 그 정당에서 하는 비공표도 많을 거예요. 아마. 전화 무지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정을 한참 전에 했는데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몇 번 했어요 벌써. 네. 근데 그 다음부터 전화 오잖아요. 끊어버려요. 몇 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 측은 전화가 100번이 오든 200번이 오든 무조건 눌러줘야 된다. 이 절박한 어떤 그 유대감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그러니까 쫀쫀해. 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한데 네.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영 투표 성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네.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내가 결집돼 있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느슨한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어쨌든 투표는 할 거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응답해 줄 정도의 에너지는 없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좋아하는. 지금 현재의 이 추세는 좀 과표집됐다? 그럴 가능성도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박민식 후보가 저 머리 삭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기 코어 지지층이 무너질 어떤 실책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네, 왜냐하면 보시기에. 코어 지지층은 당권파를 이 판국에 네. 이 내란 이후에 이 판국에서도 여전히 당권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박민식을 떠날 정도의 뭐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가 나도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날 이유는 없는데 저렇게 준다는 것은 아마도
아마도 그런 과표집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진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네. 역시 승리만이 네. 부정선거의 유령을 떠넘기는 방법이구나. 이게 정말 박민식에서 시작된 부정 여론조사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네. 하정우 후보 측까지 번지는 것을 보면서 네. 아 역시 우리가 이기는 것밖엔 길이 없다. 네. 이게 정말 원래는 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민주당 거였어요. 김어준 씨가 부정선거 얘기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K값 막 이런 거 네. 얘기하면서 민주당 거였는데 우리가 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쪽으로 이 유령이 와서 붙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다시 이기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과표집이니 뭐 표본이 어떠느니 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동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패널도 있던데 제가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웃긴 게 이 그거는 말이 안 패널이라는 되죠. 거는 그 이 여론조사 지역에 표본이라는 사는, 건 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걸로 분들만. 선관위에서 받은 안심번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이제는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들이 만들어져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부정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뭉실뭉실 나오는구나. 잠깐만요. 제가 현장에서 있는 걸로 한마디만 반박을 할게요. 아니 제가 부정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표집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과표집은요 되면 오히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양당 진영이 과표집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현장에 가보면요 유세차만 해도요 빨간색 유세차랑 파란색 유세차가 6-7대가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시장 유세차, 네. 그 다음에 구청장, 네. 의원, 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빨간색, 파란색 유세차가 6-7대가 그게 유세차 한 대가 전차 같은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게 돌아다녀요. 한동훈 후보는 유세차 딱 한 대 다녀요. 네. 그리고 선거운동원도 거기는 각 선거마다 해가지고 빨간색, 파란색 후보들이 그 선거운동원들이 그냥 부산 북구가 그 좁은 지역을 다 채우고 다녀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흰색 옷 입은 자원봉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정우 후보가 자원봉사단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뭐 저쪽이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거기는 중무장한 관군들이 완전 중기갑 부대가 막 뭐 탱크 같은 게 한 8대씩 돌아다니고 16대가 돌아다니고 우리는 탱크 한 대밖에 없고 그리고 의병단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것뿐인데 의병이 네. 관군이 의병 보고 숫자 많다고 징징거리고 이건 진짜 너무한 거잖아요. 과표집이라는 것도 거기 조직력들을 생각을 해야죠. 거기서 전화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자원봉사단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자원봉사단은 대부분 그 지역 주민 또 아니다 보니 또 안심번호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과표집이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조직표가 과표집이 되는 거죠. 요거는 멘트 지금 발언 기회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네, 네. 이 부분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저 뭐 정정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어떤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네네. 예, 전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원 문제는 원래 이제 공직선거법상 등록된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구두로 하는 선거운동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이제 판례가 바뀌고 법도 바뀌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오픈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한동훈 후보의 그 소위 말하는 팬덤이나 자원봉사자 분들 중에는 구두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어디에 방문을 하시거나 어떤 뭐 물건을 사드리자고 하시거나 뭐 혹은 좀 팻말이라는 건 사실상의 팻말로 보이는 그러니까 구두가 아닌 거죠. 이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넘어서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던 거고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조사한다고 나온 것이고요. 뭐 쉼터 같은 곳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지 이게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아무런 조직도 없이 그 개인의 지지도만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거대 정당들 보조금도 많이 받는 정당들이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징징대면 당연히 모양이 빠지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지켜가면서 하자. 오케이. 이렇게만 지적하면은 좋지 않을까 요거 싶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한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복당 시나리오가 지금 짜져 있나요? 복당을 가능해요 이거? 당연히 네.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차차 풀어 나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후보가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한 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민의 힘으로 복당을 하겠다. 네. 사실 그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조작 감사로 제명이 됐을 때 진짜 그 당무감사 그 조작이었죠 완전히. 네. 그 조작 감사로 제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친한계 내부에서는 그 논쟁이 좀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 가처분을 통한 그 복당. 즉각적으로? 시나리오. 즉각적인 가처분을 네. 통한 복당.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소속 출마를 통한 정치적 복당이죠. 네. 시민의 힘을 통한 복당. 저는 이제 후자였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통한 정치적 힘을 통한 배지를 딱 달고 들어가자. 네, 시민의 힘을 통한 복당으로 가자.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법리적으로 따져도 사실 법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복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복당을 안 시켜준다 하더라도 네. 이미 김종혁 최고위원이 복당하는 걸 보여줬어요. 네. 법리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복당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조작 감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가져가도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정치인이에요.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걸 돌파를 하자.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친한계 내에서도 논쟁이 좀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정치적인 복당, 정치적인 해결을 통한 복당을 선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요번 인터뷰에서 시민의 힘으로 네. 복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될 것이고 뭐 죽어도 우리는 뭐 못 시켜주겠다고 온갖 꼼수를 써봐야 법적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정일 최고위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우리 또 하정우 후보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뒷심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하정 후보는 어쨌든 그 전재수 후보가 흡수했던 나는 보수 유권자지만 사람은 전재수가 좋아라고 했던 사람들을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원툴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고 네. 부산 발전에도 대단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네. 우리 부산 북갑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청와대에서 발맞춰 일해왔던 나를 뽑아주시면 네. 부산 북갑의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박민식이나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싸우고 계속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부산 북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캠페인 하나로 쭉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정우 후보는 이미지에서 타격을 좀 입었어요. 초반부터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전재수 후보의 그 유능함 중에 가장 큰 게 또 스킨십 능력인데 그 잘하시더라고요, 능력이 그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후보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 막판 오늘 뭐 토론회도 있지만 토론회에서도 하나의 모멘텀도 마련을 해야 되지만 네. 막판까지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오프라인 스킨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밑바닥 민심을 죽어라고 달리는 수밖에 없고 네. 그게 저는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봐요. 네. 오히려 여론조사가 안 알려졌을 때 예, 여론조사는 또 밴드웨건 효과라 그래서 잘 나오는 사람에게 여론이 쏠리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깜깜이 기간에는 오로지 스킨십으로만 승부하는 거라 그때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면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다.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좀 하정우 후보한테 중요한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겠네요. 네, 매우 중요하죠. 오늘 토론회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실제로 조언도 좀 캠프 쪽에 했는데 그 지금까지 하정우 후보는 약간 학생 느낌이 났거든요. 네. 학생 느낌이 나서 그렇게 가지 말고 전사적 이미지도 보여라. 반박할 거는 강하게 반박하고 공격할 건 강하게 공격해야지 관료처럼 그렇게 해서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없다. 하고 싶은 말 자꾸 참더라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1등 전략 뭐 무슨 1등 전략이야 지금. 1등 전략이 아니고 추격자 전략으로 네. 아주 거칠게 네. 강인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조금 좀 기존에 있던 탈을 좀 벗어내리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강수영 변호사를 보면 탐이 나요. 그래서 이런 전사가 우리 전략가? 보수에 필요합니다. 네. 네. 아니 정말 이 거칠게 강인하게 할 전사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고전하는 이유 같거든요. 네. 대구에서 그냥 보수로 오세요. 자꾸 여기서 영입시도 하지 마시고. 안 가요. 자, 우리 아까 이거 하나 짚어줄게요. 박상수 변호사께서 이제 연구한 언론조사, CBS 언론조사,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의뢰해서 26일에서 27일이죠. 부산 북구갑 거주 유권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조사였어요. 이거 결과 잠깐 언급해드릴게요. 민주당 하정우 후보 35.8%,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17.9%, 무소속 한동훈 후보 40.7%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